일단은 뭐 다른 거보다 그 어디냐 오늘 구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미국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지. 이거에 대해 정리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알파벳이가 12,000명 자른다 그랬죠, 구글이.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감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10,000명 자른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마소.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10,000명을 자른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도 잘랐죠. 페이스북까지 열어보자. 애플도 지금 신규 채용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메타가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70,000명 잘랐다. 아마존도 잘랐어요. 근데 지금 이게 냉정한 자본시장의 논리긴 해요. 왜냐 그러면은 회사를 굴려보든가 아니면 카페라도 해보신 분들 혹은 내가 뭐 창업을 결심하셨던 분들 계산기 두드려 보셨으면 나올 겁니다. 내가 보통 뭔가에 그 뭐 법인을 세운다 혹은 그 뭐 사업을 한다, 편의점 아이도 그렇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매입, 매출 이걸 계산을 해. 그리고 요거가 분명히 매입 가격이, 그러니까 매입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금을 원자재 구입으로 돈을 쓰는 거고, 매출 자체, 매상 자체가 내가 총 벌어들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입을 1억을 잡고 매출을 2억을 잡는다. 이래서 내가 얼마? 1억을 번다. 요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뭘 따져봅니까? 내가 직접 일하는 것과 알바를 쓰는 것, 그러고 난 뒤에는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계산기를 돌려볼 때 요런 걸 또 돌려볼 수 있지. 그래서 뭐 부동산 임대료는 얼마나 되느냐 뭐 여러가지를 돌려요. 유지비 그치. 그럼 여기에서 내가 유지비라는 부분이 뭐 전기세, 월세, 물, 우유 사는 거, 아니 우유 사는 거는 이건 그냥 매입으로 잡아야겠다. 그러니까 전기세, 그리고는 뭐 내가 뭐 큰 건물을 유지한다 그러면 대수선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유지비를 대충 1억에서 얼마를 잡냐? 뭐 월 대충 뭐 내가 월 뭐 내는 거 200만 원에 월세만 200만 원, 뭐 500만 원에 500은 좀 많다. 월 200만 원에 거기 추가적으로 얼마? 뭐 전기세 뭐 이래가지고 월 한 300씩 나가. 그럼 이거 얼마예요? 3,600 나간다잉. 실제로 카페 촬영 이런 계산기 두들게 됩니다. 근데 빡치는 건 뭐냐? 인건비 얼만데? 알바 둘 쓰면은 월 250씩 써도 이게 월 500이 나가. 그럼 이게 얼만데? 대충 6천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돈을 1억을 버는데 알바 둘 쓰면은 9,600이 나가지. 뭐 물론 세금을 유지비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월 40만 원 떨어져. 그래서 뭐합니까? 알바를 줄여야지. 그래서 보통 카페나 편의점에 사장님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 카페, 편의점 이런 거, 빵집 이런 거 돌려봐. 그러면은 풀 알바 쓰면은 나한테 돈이 안 떨어져. 그래서 알바 한 명을 들 쓰고 내가 일하잖아. 그럼 내가 알바비를 받아가. 내가 좀 더 무리하잖아. 그럼 알바비보다 내가 좀 더 벌어.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카페나 편의점 하는 친구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알바비를 아끼고는 요걸 올려야지. 매상을 더 올려야지. 왜냐면 이거를 평균치만 하면은 뉴스에도 나오잖아. 편의점 점주님들, 그냥 일반 평균적인 사업자분들은 가져가는 게 그냥 월급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대신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물건을 많이 파는 회전율 좋은 편의점은 많이 가져간다. 1억 매출인데 알바 2명 쓰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편의점은 나 밤 2명 써야지. 8시간 하면은 3번 굴려야지. 나 8시간 일해도 내 전에 한 명, 내 뒤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4시간이니까.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와이프가 하고 그리고 알바 한 명 뽑고 그리고 보통 밤에는 남자 사장님이 하지. 왜? 밤 알바비면 또 비싸거든. 힘들어. 이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큰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뭐가 올라? 특히 지금은 인건비가 오르잖아. 이 인건비가 지금 전년 대비 얼마? 8%가 오릅니다. 미국 지금 뭐 6에서 8%, 5에서 8% 이렇게 오르잖아. 전 월비 0.3%, 0.5%씩 오르잖아. 0.5% 12번이면 6%야.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요. 특히 요거는 무엇? 요거는 계속 노동자. 요건 누구? 요거는 이직 노동자. 이직하면 8%씩 올라. 이게 평균 8%가 뛰었대. 이직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골치가 아파집니다. 왜? 인건비가 올라도 너무 오르거든. 일단 기업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30-40%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가는 돈에. 이거 뭐 주고 복지비에 뭐 경조사비 나가고 보너스 나가고 뭐 퇴직금 나가고 30-40% 나가. 월급만 생각하면 30-40%가 안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책상 넣어주고 의자 넣어주고 커피 넣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큰 기업들은 사람 자르는 게 제일 낫다 이거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다 7만 명이나 잘렸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뭘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얘들 뭐가 올라가? EPS가 올라가겠네. 단기 호재로 생각하는 게 이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테크 기업 중에서 제일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메타인데, 메타가 바닥을 언제 찍었냐? 지금 메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을 언제 찍었냐? 대규모 해고 얘기했을 때. 메타가 이렇게 개박살이 나다가 실적이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아이고 저커버그 이제는 끝났니? 했는데 딱 한마디에 찍고 돌렸어요. 롯데 뉴스 보시면 나옵니다. 대규모 감원.
감원 발표하자마자부터 다시 올라와서, 그래서 그 감원하면은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냐 요 얘기하고 있죠. 실적 안 좋아지면 또 떨어질 거예요. 메타 모으지 마세요. 메타 모을 바엔 애플 모으세요. 지금 EPS에 대해서 혹은 이게 미국에서는 하나 더 봐요. ROE에 대한 이야기가 논쟁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내가 자본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 대비 얼마 돈을 버느냐. ROE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자본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 ROE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 애들은 이익이 늘어나도 ROE가 줄어들지. 왜? 자본이 존내 늘어나니까. 왜 자본이 늘어나냐? 돈 번 거를 회사에 쌌거든. 이래서 ROE는 떨어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이 그 사우스 코리아의 어쩔 수 없는 재벌 나만 빼먹으면 돼의 오너 마인드.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미국 기업들은 ROE가 낮다 높다? 높다. 왜? 미국 기업들은 이익은 조금 성장하는데 문제는 자본을 겁나 줄이죠. 무엇으로? 자사주 소각으로. 이익이 증가는 하는데 마음에 들게는 증가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사주 소각이라고 해가지고 분모를 없애요. 100분의 10인데 다음 연도에는 얼마? 90분의 11이 되는 거야. 응? 왜? 요 마법이 어떻게 보면 자사주 소각의 매직이라는 게, 이래서 ROE를 계산해보면은 ROE가 10%였는데 분명히 얘는 돈을 10%밖에 성장을 10%밖에 안 했어. 그럼 ROE 기준도 11%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보시면은 11을 90으로 나눠버리니까 얼마가 돼? 12%가 돼요. 이러면 전년 대비 얼마 성장이야? 12.2%니까 전년 대비 얼마 성장? 22% 성장으로 나와. 실제 숫자는 버는 돈은 10% 성장했는데 ROE를 기준으로 봤더니 22% 성장했지. 그래서 주가가 22%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한 주당 순이익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본을 태우면서. 자사주 소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래서 미국 애들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경영하는 게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열어서 보시면은 애플의 ROE가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애플의 ROE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ROE라는 거는 자기 자본금 대비 버는 돈이에요. 그럼 보통 자본금을 많이 쌓아놓고 이러니까 ROE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자본금이라는 게 내 기본 자본금에 현금성 자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 내 통장 예금들이 다 포함되는 거야. 단기 자본은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회사가 100조를 들고 있어, 삼성전자처럼.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이 뭐 10조야. 그러면 ROE 10% 나오는 거거든. 이게 정상 범위야. 근데 지금 애플 보시면은 ROE가 160%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애플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건 맞아. 근데 ROE가 160%예요. 100%가 넘어가요. 지들이 들고 있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다고. 그리고는 그걸 배당으로 계속 때려버리니까 ROE,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본금, 내가 들고 있는 현금 안 늘어. 애플 입장에서는 나는 충분히 돈을 들고 있다. 계속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번 돈으로 자사주 소각을 또 해버리니까 ROE가 더 올라가. 매년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이 얘기를 실제로 경고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숫자상으로는 말이 되긴 해요. 말 그대로 이거지. 장기 경기 침체가 와서 사람들이 아이폰을 안 사면은 주가 개박살 난다. 맞아요. 왜냐면 얘들은 물건을 팔고 그걸 주주한테 돌려주니까. 물건이 안 팔리면 주주한테 돌려줄 게 없으면 주가가 개박살 나는 게 맞지. 회사에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냐. 큰 돈 필요 안 하다고, 얘들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판 돈에 R&D 비용에 인건비에 이런 걸 다 쓰고 남는 돈은 100% 주주한원 때리니까. 그러니까 장기 경기 침체에서 애플이 안 팔릴까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저는 그래도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경기 침체라도 애플은 안 망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어쨌든 저쨌든 전체적인 총 물량이 줄어들면 그러면은 애플의 주가는 밀릴 수는 있죠. 그리고 얘들이 자본 구조상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따지면은 이렇게 뭐 자사주 소각이 대세가 된 게 이게 몇십 년 안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의 가격이 싸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뭐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부작용이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실제로 JP모건이 ROE를 끌어올리겠답시고 혹은 이게 경쟁적인 주주환원을 하겠답시고 자기 자본을 많이 태우고 그 다음에는 대출 땡겨서 이게 돈 주다가 한번 재무부한테 제대로 뚜까 맞았거든. 야, 너희들 지금 그거 국제회계 기준이랑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너희 지금 부도 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자사주 소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번 JP모건이 넘어가니 많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인가? 근데 그 얘기했어요. 진짜 JP모건 이 상태면은 약간 흑자 부도 혹은 그냥 회계상 부도였어.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그 경우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숫자상으로 회계 원칙상 준칙상 보면은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지적이 실제로 발생을 했을 만큼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 자체가 좋게 말하면은 격렬하게 돌아가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회사에 돈이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안 남아있는 게 뭐가 문제냐. 돈을 벌고 주주한테 돌려주고, 돈을 벌고 주주한테 돌려주고,
돈을 벌고 돈이 필요하면 주주랑 이렇게 그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이런데 돈 씁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너가 버틸 수 있냐 하면은 아까 채팅처럼 못 버틸 수도 있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상식이긴 하죠. 애플 주주환원 한다고 대출했던 건 유명하다. 지금 애플은 주주환원 하려고 들고 있던 미국 국채랑 다른 우량한 채권들 팔고 있습니다. 이자 받을 필요 없어. 채권 던지고 현금화해서 주주환원 할게, 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채권 던지고 있어 지금 걔들. 그래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환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투자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1년, 2년, 3년 지속되면은 얘네들 주가가 버틸 수 있겠냐?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안 주면 주가 빠지죠. 주가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는 건데 주가가 안 오를 거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말이 많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포드 PER의 성장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EPS 성장률이죠. ROE도 마찬가지고 애플은 성장합니다. 10% 성장해요 애플은. 그리고는 이거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합리적이다 그러면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메타에 대해서도 아까 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메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원을 하니 뭘 하니 아등바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역성장 얘기가 나와요. 메타도 자사주 소각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얘는 버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포드 PR이 17배니까 지금 수준에서 안 빠진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다만 얘네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안 좋다, 경기 침체 때문에 광고비가 줄어든다, 전 세계 광고비 집행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얘들이 괜찮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의견이 나오는데, 단기 관점에서 오르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 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엇? 감원을 하면 이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이익이라는 게 바로 EPS잖아. 주당 순위. 이게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7만 명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지금 뭐 실리콘밸리고 미국이니까 평균 1억이라고 따지자. 실제로 얘들 테크 기업들은 1억씩 넘게 주잖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1억인데 얘들 실제로 보면 1억, 2억 막 5억 막 이런다고. 개발자에 따라서는 1억만 따지자. 1억 원에 지금 이게 그 7만 억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7만 억이면 인건비만. 줄어드는 인건비만. 공 3개 빼면은, 공 4개 빼면 조잖아. 인건비만 7조야. 지금 이거는 구글, 마소, 아마존, 그리고는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뭐 감원을 결정한 걔네들이 얼마가 늘어나? 순이익이 7조가.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얼마가 늘어나요? 7조가 늘어날 거라고. 7만 명이 다 1억이냐? 평균 따지면 더 높을걸요?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업이익이 7조 이상 늘어난다. 환율까지 따지면 영업이익이 10조 이상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10조요? 웬만한 대한민국 중견기업 하나가 늘어나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동안 어마어마한 R&D 재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맞죠? 애플이 버는 돈의 40%를 R&D에 때려박으니까.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AI니 자율주행이니 뭐니 지금 뭐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데 그 R&D 비용까지 줄이면은 10조만 늘어날까? 20조 30조가 영업이익에서 더 늘어난다. EPS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기대감에 지금 누가 올라? 테크들이 오르는 거고요. 그래 지금 마소 구글이 오른다고. 감원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제가 지금 방제 자체도 나스닥이 오른다, 또 오른다, 잘하면 쭉쭉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도 보시면 테크는 올라. 근데 헬스케어 빠지고요. 필수 소비지 빠져요. 그럼 여기에서 장기 관점으로 볼 때는 그래도 그러면 바닥 짚고 돌리나요? 했을 때 그래도 장기 관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결국 감원된 사람들이 이직에 성공을 하냐? 테크 기업애들은 이직 잘할걸? 이직은 오히려 뭐예요?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직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감원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잘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실직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는 인건비가 올라가. 그럼 이거는 인플레를 자극해. 평균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임금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거니까. 잘렸는데 능력 있으면 비싸게 가져가겠지. 근데 잘렸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그동안 고액 연봉이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업률을 끌어올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비스업으로 바로 전환하면 되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이렇게 뭐 IT를 하고 내가 뭐 코딩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그런 고학력자의 좋은 직장에 있었고 높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 정말 내가 모아둔 돈이 1도 없어서 당장 급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맥도날드가 됐든 스타벅스가 됐든 취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대충 몇 군데 면접 넣어보고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실업수당 받으면서 뭐 창업을 한다든지 비트코인 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래버리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스카웃을 기다려. 실업률로 안 잡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는 거고 통계 함정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래? 이건 어떻게,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서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실제로 감원이 되니까 월급의 총량은 줄어요.
월급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거는 소비할 수 있는 소비하는 총알이 줄어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잖아. 걱정하는 건 이거지. 경기 침체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수 소비재가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돌려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것 때문에 필수 소비재의 주가는 빠지고 있어. 실제로 P&G가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 메이시스 백화점이 이번에 뭐 우려된다라고 발표했을 때 뭐냐 그러면은 뭐 실제로 판매량이 줄고 있다고 얘기하죠. 가격은 올라, 판매량이 줄어. 여기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마진이 줄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이익률이 줄고 있다 얘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남는 돈이 없어요. 전년 대비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남는 돈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뭐예요?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소리지. 성장이 없다. EPS 기준으로 역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핵심은 여기에서 다시 돌려 생각해 보니까 야 마진이 주는데 뭘 간대? 마진이 주는데 연준은 고금리 간대. 왜? 데이터가 이러니까 여기다가 국제유가 올라, 굴이 올라. 야 괜찮아? 라는 거거든요. 지금 세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게 그 유쾌한 데이터는 안 나옵니다. P&G의 판매량이 준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존슨앤존슨의 실적이 나옵니다. 존슨앤존슨의 실적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로 판매가 얼마나 되냐인데 지금 마소도 마찬가지고 존슨앤존슨 뭐 P&G 마찬가지로 얘들이 미국에서만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 글로벌에서 장사하잖아. 미국의 고금리가 또 어디를 건드냐 그러면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건드려. 글로벌 경기를 이렇게 박살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당장 보세요. 미국이 고금리니까 따라간다고 한국이 고금리 갔어. 야 대출하기도 힘들다. 야 외식하기도 힘든데 밥값은 왜 이렇게 오르냐. 야 그냥 집에서 밀키트나 해 먹자. 밀키트도 비싸네. 야 2인분짜리 사가지고 셋이서 먹자. 이렇게 된다니까. 말 그대로 이 지출의 규모 자체가 줄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미국 기업, 결국에는 한국 기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 그럼 주가는 결국 밀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주가가 밀린다고 금리를 낮출 거냐? 아니지. 얘들이 생각하는 건 뭘 보는데? 데이터에 따른, 특히 인플레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있잖아. 이걸 보고 있잖아. 유가 슬슬 오르고 있다. 맞죠?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유가가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테크기 올라가는데 봐봐. 주가 좋으니까 크루도 올라가잖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안 좋은 건이야. 걱정하는 건 뭡니까? 국제유가에 맞춰가지고 지금 누구도 올라가? 구리가 같이 올라가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는 못 낮춰. 금리는 못 낮추는데 애들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래.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수요가 늘어나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으니까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 그럼 물건 가격도 올라가. 물건 가격 올라가니까 또 뭐가 줄어?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량이 또 줄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이만큼 풀어놓고는 인플레가 올랐다고 이 잡아야 된대. 이렇게 잡고 싶대.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진. 이 부분에서 이게 톱니바퀴에 타타타타 맞아 들어가면 되는데 이 톱니바퀴에 사우디는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돼. 러시아는 우리 전쟁할 거야. 톱니가 안 맞잖아 톱니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게 그냥 웃으면서 보기 어렵다. 정말 지금 난이도 있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래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롱을 바라보는 롱 대장이 피터 린치라고 있습니다. 켄 피셔, 뭐 피터 린치 이런 형님들은 결국은 우상향이다. 결국 존버하면 승리한다. 맞아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건들락이라고 있어요. 요 형님은 채권왕이신데 요 형님은 채권 시장 중심으로 채권 시장 존버하면 승리한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옆에서 갑자기 레이달리오 형이 나옵니다. 올라는 가는데 개박살 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분들이 공통점은 이거예요. 존버하면 올라간다. 맞아.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이니까 존버하면 올라간다. 맞아. 근데 이 롱충이 형과 반대로는 이제 건들락 형은 채권형이기 때문에 이 형은 롱충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형은 그냥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이 형은 그냥 경제가 박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채권이니까. 그리고 요 형님 뭐합니까? 요 형님은 롱숏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형님은 헤지펀드, 본인이 펀드를 계속 굴리고 있는 뭐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숏돌이에요. 왜 숏을 얘기하냐? 이 사람이 2020년에 어디에 몰빵 때렸어요? 원자재 몰빵 때렸거든. 투자 잘해요 레이달리오.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냈을 때 투자 제일 잘한 형이 레이달리오 형이야. 이 형이 21년도에 원자재 몰빵 때렸다. 투자를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레이달리오 브리지워터라고 하는 그 회사에 여전히 자금을 많이 굴립니다. 여기가 150조, 200조 굴릴걸요? 레이달리오 형 회사가 200조를 굴리는 책임자 좌장으로서 이런 얘기 한다니까. 야 개박살나고 올라갈걸? 지금 올라간다고 웃으면 안 될걸? 그쵸? 올해도 포트폴리오 그 하신 비중 조절 계속 하시는. 그냥 솔직히 이게 캠피시 형일 거예요. 이 형님이 고백했어요. 왜냐면 22년 초에 더 간다 했다가 박살나가지고 22년 말에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했거든. 틀렸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릴지 몰랐다. 이분들도 실수를 하니까 레이달리오 말이 100%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뭐 피터 린치 말이 100% 맞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공통점은 이거예요. 자본시장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만한 가격대라는 건 인정.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 가냐 아니면은 박살나고 가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레이달리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레이달리오는 계속 이 얘기합니다. 실업률이 중요한데 이번에도 보고서에서 실업률 얘기했거든요. 실업률이 안 올라간다. 근데 지금 솔직히 여기 뭐 빅테크에서 감원된 애들, 빅테크 애들 EPS는 단기로 올라간다 치더라도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솔직히 7만 명 잘린다고 미국 인구가 얼만데 실업률이 올라가긴 올라가겠냐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재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구가 2억이 넘어요. 노동자가 1억이 넘어. 1억에 7만 명이면 몇 프로인데? 0.00 몇 프로잖아. 대규모 해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규모 해고가 아니야. 고액 연봉자의 대규모 해고지 이거는. 미국 인구를 뭐 2억 후반대에서 3억 초반, 뭐 3억 3천만, 3억 뭐 그렇게 얘기해요. 3억 전후. 2억은 넘잖아. 노동 가능 인구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넘을 거고요. 실제 노동자가 1억 얼마가 된단 말이야. 1억 명이 일한다고 치더라도 7만 명이면 이거 얼마 되냐고. 1%가 100만 명인데 0.007% 아니야 이거?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지금 실업률이 3.5%에서 5%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1.5%를 올려야 되는데 0.007% 실업률 올라간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양질의 일자리가 7만 개가 사라진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걱정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생각이 이어지는 이유는 결론은 고금리가 그래서 해결이 되냐 안 된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1억이 5%면 엄청난 숫자네. 맞죠? 500만 명인데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절반이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야. 물론 뭐 미국이 워낙 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 지금 올라가는 이게 감원 때문에 올라가는 이 부분에 우리는 너무 이게 초점을 막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이제 바닥이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큰 틀의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7만 명이면은 아니야 70만 700만 너무 심했다. 70만 정도는 잘려야 진짜 많이 잘렸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는 거는 논리는 맞아요. 감원, EPS 증가 그러면은 주가 상승 이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그 주가 상승의 방향성을 저는 틀렸다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메타의 케이스에서 박살 나던 애의 바닥은 만들어내도 바닥 만든 이후에 이 친구를 우상향으로 끌고 갈 이슈는 아니다. 핵심은 감원으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인한 성장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래서 요걸 뚫고 올라갈 만큼 경기 성장, 새로운 뉴 아이템, 사업적인 확장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요게 보이기 어려워지면은 결국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게 비용 절감에 그 다음에는 빚내서 주주환원하는 요거 말고는 기대할 게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결국 기대값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더 빠진다라는 게 아니야. 더 못 간다라는 거라고. 적당히 오르면 파셔야 되고 적당히 떨어지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요게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제가 그래서 횡보장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떨어지면 주식을 많이 사고 오르면 지수를 숏을 때린다. 라는 이유도 떨어지면은 누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주식을 사는 게 맞고 좋아 보이는 애들을 이제 물류도 갈 거니까 사는 게 맞는데 오르면은 오른 주식 팔고는 지수는 쇼 때려버리는 거지. 그리고는 요런 식으로 저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 1월은 무조건 이제 숏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 상반기는 위에 상단을 뭐 높여 잡든 낮춰 잡든 상단 이제 닫아놓고 트레이드 할 거고 하반기부터는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하반기 되면은 진짜 이제 금리는 한다만다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에 대해서는 담아가셨으면 좋겠다. 지금 나스닥이 오르는 게 감원 때문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스닥 상승의 원인은 감원. 이게 진짜 떡상이 될까?